콘크리트에 시와 영혼을 불어넣은 전설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1941년 9월 13일 안도 다다오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후 재건 중이던 일본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웃의 목재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모노즈쿨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인 정신, 즉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후에 그의 건축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싸움에 기질이 있던 안도 다다오는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복서로 활동할 정도로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 세계에 발을 들이고 보니 그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정한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르꼬르비지에의 작품집을 발견한 안도 다다오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책은 너무 비싸서 누군가 사갈까 노심초사하며 책을 서점에 숨겨두기를 반복했고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마침내 그 책을 구매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건축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자 안도는 직접 유럽으로 떠나 르꼬르비지에의 작품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유럽에 도착하기 한 달 전 르꼬르비지에가 갑자기 사망하여 우상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빌라 사보아와 로마의 판테온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방문하며 빛, 공간, 기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는 르꼬르비지에의 도면을 수없이 그려보며 독학을 이어갔습니다. 1969년 28세의 나이에 안도 다다오는 오사카에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정식 교육도 학위도 없이 오직 순수한 열정만으로 시작한 모험이었죠. 그의 첫 주요 프로젝트는 스미요시 연립주택입니다. 이 작은 건물이 안도의 이름을 일본 건축계에 알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사카의 빽빽한 주거지에 지어진 이 집은 폭 3.5m, 길이 14m의 좁은 3층 주택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을 차단하기 위해 안도는 거리를 향한 외벽에 창문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요새처럼 닫혀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상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외관 속에는 놀라운 공간적 경험이 숨어져 있습니다. 집의 중심에는 하늘로 열린 직사각형 중정이 있습니다. 이 중정은 집을 거실, 침실, 욕실로 나눕니다. 안도의 대담한 설계 결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집 안에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 중정을 지나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은 자연을 직접 경험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만 안도는 바로 이것이 자신이 의도한 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현대 도시인들이 자연으로부터 너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집을 통해 사람들이 비의 소리, 햇빛의 변화, 바람의 움직임을 일상 속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내부 공간의 모든 벽은 거친 콘크리트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도는 이 날 것 그대로의 콘크리트를 정직함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콘크리트의 완벽한 마감을 위해 거푸집 제작부터 타설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작업자들에게 마치 장인처럼 정확한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파르며 공간은 최소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층과 3층의 침실 공간은 작지만 효율적이며 중정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내부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3층에는 작은 테라스가 있어 도시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건축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1976년 일본 건축학회상을 수상하며 안도를 일본 건축계에 떠오르는 별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안도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고베의 가파른 언덕에 지어진 롯코 주택은 그의 건축 철학을 더 넓은 스케일로 확장한 사례입니다. 롯코 주택은 해안가 언덕 비탈에 자리 잡은 20개 유닛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안도는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각 유닛이 오사카만과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건물은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유닛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외벽과 내벽 모두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표면은 하루 종일 변화하는 햇빛에 따라
다양한 그림자와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유닛은 큰 유리창을 통해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각 테라스가 외부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안도가 이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것은 공동체와 프라이버시의 균형이었습니다. 각 가정은 공유 계단과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완성된 롯코 주택은 마치 고대 지중해 마을처럼 언덕에 유기적으로 자리 잡아 현대 건축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완공된 홋카이도 토마코마이에 위치한 무레교회는 안도 다다오가 자연과 건축 그리고 영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인공 호수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방문자들은 먼저 잔잔한 수면 위로 솟아오른 4개의 콘크리트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하늘과 물, 땅을 연결하는 영적 축으로 기능합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배당의 전면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호수와 하늘이 그대로 내부로 들어옵니다. 유리벽이 열리면 호수가 예배당의 일부가 되어 제단 앞으로 확장됩니다. 십자가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미니멀한 설계는 방문자의 시선을 물과 하늘 그리고 십자가로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호수가 배경이 되고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과 얼어붙은 호수가 고요한 명상적 분위기를 더합니다. 안도는 자연의 변화가 곧 하느님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레교회는 준공 이후 전 세계 건축가와 순례자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으며 안도 다다오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건축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1989년 설계한 오사카 이바라키에 위치한 빛의 교회는 아마도 안도 다다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이 소규모 예배당은 단순함과 영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빛을 통한 영적 경험을 창조합니다. 외관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주변의 주택가에 조용히 자리한 단순한 콘크리트 상자처럼 보입니다. 창문은 거의 없으며 외벽은 매끄럽고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외관은 내부에 펼쳐질 놀라운 경험을 전혀 암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내부로 들어서면 방문자는 즉시 강렬한 시각적 경험에 사로잡힙니다. 제단 뒤 벽에는 정확히 십자가 모양으로 절개된 틈이 있고 이 틈을 통해 자연광이 예배당 내부로 쏟아집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설계 요소는 공간에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동안 빛의 각도와 강도가 변함에 따라 십자가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빛으로 서서히 공간을 채우고 정오에는 강렬한 빛이 십자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저녁에는 따뜻한 황금빛이 콘크리트 벽에 드리워집니다. 안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다. 건축은 빛을 다루는 예술이다. 내부 공간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간단한 목재 의자로 벽은 모두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식이나 종교적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형태의 빛만이 공간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방문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빛과 공간 그리고 영성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빛의 교회는 완성 후 즉시 건축계의 찬사를 받았으며 종교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0년대 안도의 명성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1995년 그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상업적 프로젝트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잊지 않았습니다. 2006년 완성된 도쿄의 패션 중심지인 하라주쿠에 위치한 오모테산도 힐즈는 안도 다다오가 상업적 건축에서도 자신의 철학과 미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복합 상업단지는 오모테산도 대로변에 있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한 것으로 250m 길이의 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는 오모테산도 가로수길의 상징인 100년 된 느티나무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도는 가로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상업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가로수 높이와 비슷한 낮은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모테산도 힐즈는 단 3층 높이로 길고 낮은 실루엣이 가로수와 조화를 이룹니다. 외관은 안도 다다오의 트레이드 마크인 노출 콘크리트와 대형 유리 패널의 조합으로 도시 풍경에 조용히 녹아듭니다. 내부는 더욱 혁신적입니다. 건물의 중심에는 도쿄에서 가장 긴 실내 경사로가 나선형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언덕길은 1층부터 3층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며 양쪽으로 고급 패션 브랜드의 매장들이 즐비합니다. 안도다다오는 이 경사로를 통해 보행자들이 마치 야외 거리를 걷는 듯한 경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천장은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외부의 느티나무 풍경이 실내에서도 보입니다. 이런 설계는 쇼핑객들에게 자연과 연결된 느낌을 주며 일반적인 쇼핑몰의 폐쇄적이고 인공적인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도 안도다다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3년 완성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사는 안도다다오의 한국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세와 그의 건축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입니다. 이 미술관은 치악산 자락에 위치하며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한국 정원과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는 긴 산책로를 통해 건물에 접근합니다. 미술관 단지는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건물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건물들은 콘크리트 벽, 유리창, 그리고 반사연못으로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건물 사이를 이동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풍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술관의 핵심 공간인 명상관은 배구부를 통해 하늘과 연결되며 내부는 극도로 미니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벽과 석재 바닥이 전부입니다. 이 공간에서 방문객들은 자연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질감만으로 명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완성된 뮤지엄사는 한국 건축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대 한국 건축가들에게 자연과 건축의 조화 그리고 명상적 공간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안도다다오의 건축적 유산은 단순히 그가 설계한 건물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건축이 어떻게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콘크리트라는 차갑고 공업적인 재료가 어떻게 감성적이고 시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안도의 가장 큰 유산은 꿈을 향한 그의 불굴의 의지일 것입니다. 복서에서 시작하여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된 그의 여정은 진정한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안도다다오의 콘크리트로 쓴 시는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건축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로 세상을 바꾼 건축가 안도다다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나요? 함께 성장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듣고 싶거나 함께 공부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